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임신해. 24살의 전업주부이고 현재 첫 아이를 임신 중으로 임신 막달에 들어섰다. 남편 한진수와는 대학 때부터 사귀다가 1년 전에 결혼했다. 우리는 둘 다 지방 출신이고 직장이 있는 서울에 아파트를 얻어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다. 거리가 있어서 시댁에 가는 일은 별로 없지만 솔직히 시어머니한테는 아직 정이 가질 않는다.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처음으로 시댁에 갔을 때였다. 첫인사를 드리러 온 나한테 시어머니는 남편이 안 보는 틈을 타서 나한테 들리게 작은 소리로 계속 망언을 해댔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갑질할 타입이란 걸 바로 알아챈 나는 결혼 후 최대한 시댁과는 거리를 두면서 지내왔다. 남편한테 시어머니와의 문제를 상의했더니 예전부터 이중인격이었다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갑질을 하고도 남을 타입이라며 그건 시아버지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남편 앞에서는 세상 자상한 아내, 엄마를 연기했기 때문에 이중적인 모습을 직접 본 건 몇 번 되지 않는다고 했다. 남편은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면서 내가 시어머니와의 고민을 털어놓자 우리 집하고는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지내자 라고 말했다. 산달에 막 접어든 어느 날 마침 추석이고 명색이 명절인데 같이 시댁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출장 일정이 잡혀서 갈 수 없게 됐다. 그 얘기를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하니까 추석 같은 명절에 코빼기도 안 비추는 게 어느 나라 법이냐? 라며 언짢은 티를 확 냈다. 남편은 나한테 예상했던 반응이니까 그러려니 해. 신경 쓸 필요 없어. 라고 했지만 곧 아이도 태어나고 좋은 일을 앞두고 시댁과 관계가 틀어지는 건 원치 않았다. 그래서 남편 없이 나 혼자서 시댁에 가겠다고 했다. 남편은 너 지금 임신 막달인데 무리하면 안 돼. 가지 마. 라면서 나를 말렸지만 예정일까지 아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라도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남편은 출장을 가기 직전까지 어머니가 이상한 소리 한마디라도 하면 바로 집으로 와. 알았지? 라고 하면서 내 걱정을 해줬다. 나 역시 걱정되고 불안했지만 일단 가기로 정한 이상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다행히 우리 집 근처에 살고 계신 시어머니의 오빠이자 남편의 외삼촌분이 나를 데리러 와주시겠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외삼촌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다. 외삼촌은 시어머니와는 달리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임산부인 나를 배려해주시는 자상한 분이었다. 시댁에 도착하자 이미 친척분들이 오셔서 집안이 북적북적했고 시어머니가 동분서주하고 계셨다. 나도 일을 거두려고 부엌으로 갔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번 달이 해산달이라고? 너 집에서 청소는 하니? 임신했다고 게을러 터지게 잠만 자는 건 아니지? 첫 마디부터 곱지 않은 말을 했다. 못 들은 척 웃고 넘겼는데 그러고 답답하게 서 있지만 말고 거기 병맥주 한 상자 있으니까 손님상에 가져가라 라고 했다. 만삭인 나한테 무거운 물건을 들게 하다니 상상 이상으로 시집살이를 시키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병맥주 박스에 손도 댈 엄두를 못 내고 멍하니 서 있는데 시아버지가 오시더니 우리 며느리는 임신 중이니까 앉아서 쉬어라 라며 시아버지가 맥주 박스를 들고 가셨다.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긁혔는지 시어머니 갑질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나한테 찬장 제일 위에 있는 간장 꺼내와라. 음식도 빨리빨리 나르고 저쪽 방 걸레질 좀 하고 라며 쉴 틈도 없이 일을 시켰다. 내가 잠깐만 앉아있어도 임신이 무슨 병인 줄 아니? 얼른 일 안 하고 뭐해? 라고 소리를 질렀다. 임신 막달이라 서 있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몸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쉴 수도 없고 최대한 조심해서 움직였다. 꾸물거리지 말고 요령 피울 생각도 말고 부지런히 움직여 라며 계속 지시하는 시어머니.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 나는 시조 부모님 영전이 있는 방에서 쉬기로 했다. 내가 쉬고 있는 방에 시아버지와 외삼촌이 오셔서 영전에 합장을 하셨다. 내가 앉아있는 걸 보더니 시아버지가
몸도 무거운데 힘든 일 하지 말고 편히 쉬다가 가. 라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옆에 계시던 외삼촌도 어디서 이런 참한 며느리가 들어왔을까? 진수놈이 한 일 중에 제일 잘했어. 라며 내 칭찬을 해주셨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내 어디 있니? 내가 너 농땡이 치고 있는 거 다 알아. 임신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어디서 놀 생각을 해? 욕실 청소하고 그거 끝나면 마당 화초에 물도 주고 현관에 30kg짜리 쌀 한 포대 있으니까 부엌으로 옮겨. 라며 짜증을 내면서 나를 찾는 시어머니. 그 소리를 들은 시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방금 전까지 보였던 부드러운 얼굴과는 사뭇 다른 무서운 표정을 지었다. 시어머니가 시네 너 여기 있니? 라며 내가 있는 방문을 연 순간 시아버지가 그 입 좀 다물어! 라며 버럭 화를 내셨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면서 여보, 오빠까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치더니 뭐가 찔렸는지 고개를 수그렸다. 시아버지가 임신한 애를 부려먹지 못해서 아주 안달이 났구먼. 내가 당신 며느리 시집살이 시킬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어. 만약 뱃속의 손주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다 당신 탓이야. 그때 가서 어떻게 책임질 거야? 라고 호통치자 옆에서 외삼촌이 너한테 실망이다. 너 같은 애는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라며 경로. 두 분의 분노는 1시간이 넘는 설교로 이어졌고 결국 시어머니가 눈물을 터뜨렸다. 시어머니가 울건 말건 뒷전이었고 외삼촌은 시내야 힘들었지? 미안하다. 데려다 줄 테니까 그만 일어나자. 라고 하시면서 나를 집까지 태워다 주셨다. 차 안에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자 외삼촌은 앞으로 네 시어미한테 도리 지키려고 굳이 애쓸 필요 없다. 라면서 나한테 사과하셨다. 집에 들어온 나는 맥이 풀려서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 앞으로 우리 집은 근처도 가지 말자. 라면서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남편은 내 핸드폰을 뺐더니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내가 너 때문에 네 시아버지 외삼촌한테 얼마나 혼난 줄 알아? 나 집에서도 쫓겨났어.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도 유분수지. 당장 와서 무릎 꿇지 못해? 라고 아우성치는 시어머니. 그러자 남편이 제 아내한테 무슨 자격으로 막말이십니까? 사과할 사람은 어머니인 것 같은데요? 다시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이가 태어나도 절대 못 만나게 할 겁니다. 알리지도 않을 거고요. 라고 경고한 후 전화를 끊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 연락을 차단한 후 모든 연락수단을 단절했다. 며칠 후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연락하셨는데 시어머니와 이혼하기로 결정하셨다고 알려주셨다. 시아버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어머니의 본성을 꿰뚫고 계셨고 그때부터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 이번 일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됐다면서 남편은 시아버지가 후련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무사히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물론 시어머니한테는 연락하지 않았고 친정 부모님과 시아버지만 병원에 오셨다. 첫 손주를 본 시아버지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셨고 툭하면 남편한테 연락해서 내 손자 사진 좀 찍어서 보내라. 라며 손주 바보가 되셨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한테 이혼당하고 쫓겨난 후 갈 곳이 없어지자 외삼촌한테 기대려고 했는데 그런 시어머니한테 외삼촌은 너는 네 성격을 개조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시더니 시어머니를 시골에 계시는 친척분 집으로 쫓아보냈다. 그 친척분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항상 일손이 부족하다고 한다. 두 분은 정직하고 성실한 천생 농부이셔서 잘못된 것, 도에 어긋나는 건 절대 못 보는 분들이었다. 사정을 말씀드리고 시어머니를 인간 개조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하는데 농사일은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도망칠 궁리만 하다가 결국엔 들통나서 설교만 더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시어머니는 전보다 많이 차분해졌고 매일 죽는 소리를 하면서도 농사일도 제법 잘 거들고 있다고 한다.
여전히 우리는 시어머니와 연락할 생각이 없지만 앞으로 시어머니가 지금까지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보통 사람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속으로 바라고 있다. 한편 나는 새 생명이 태어난 후로 초보 엄마로 서툰 육아와 사투를 벌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남편은 육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매일 일찍 퇴근해서 아들아이를 잘 돌봐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시아버지는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있는데 우리가 아들아이를 데리고 놀러오는 걸 늘 인생의 낙으로 삼고 늘 기다리고 계신다. 시어머니한테는 아들아이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없다.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 집안의 따뜻함과 배려심이 넘친다. 이대로 스트레스 없는 환경에서 쭉 지낼 것 같은 예감. 이럴수록 가족을 더 소중히 하고 싶다. 내가 나중에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늘 베풀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